한국이 현무-6 미사일 6,000발을 실전 배치하며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현무-6는 기존 미사일의 한계를 뛰어넘는 괴물급 무기로 평가되며 대한민국의 군사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 미사일은 초고속 비행 능력과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최신형 전략무기로 한국의 방위체계를 한층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현무-6의 개발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이 세계 최정상급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이번 실전 배치를 통해 한국이 단순한 방어를 넘어 강력한 억지력을 갖춘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000km 이상으로 평가되며 이는 한국이 주변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음을 의미한다. 현무-6는 기존 탄도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자랑한다. 우선 초음속 순항 기술을 탑재해 적의 방공망을 회피할 수 있으며 종말 단계에서 급강화하는 특수 기동을 통해 요격을 회피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다양한 탄도 옵션을 장착할 수 있어 정밀 타격부터 광역 파괴까지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이번 실전 배치는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력 증강을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북한은 현무-6의 배치 소식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군사적 확장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무-6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6가 단순한 방어 무기를 넘어선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유사시 신속하게 대규모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한국의 안보 환경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이번 현무-6 실전 배치를 계기로 추가적인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의 발전은 한국이 군사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북아 지역의 군사균형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번 현무-6 미사일의 실전 배치는 대한민국의 방위력 강화는 물론 세계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한국의 군사력 발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2. 한화에어로 미 방산 스타트업 실드 AI 투자 무인기 개발 속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가 미국 방산 스타트업 실드 AI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실드 AI는 6일 현지 시간 2억 4천만 달러 약 3,480억 원 규모의 F1 펀딩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미국 방위산업체 L3 해리스, L3HARRIS가 주도했다. 미국 벤처 캐피털 앤드리슨 호로위츠, 미국 혁신기술펀드 USIT 등도 투자에 동참했다. 다만 각 기업의 정확한 투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투자로 AI 실드는 53억 달러, 약 7조 7천억 원, 위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향후 개발할 무인항공기에 실드 AI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실드 AI는 무인항공기와 드론 및 기타 시스템에 적용되는 AI 기반 자율 비행 소프트웨어 하이브마인드 엔터프라이즈를 개발하고 있다. HME는 위성왕법 체계와 통신이 거부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드론 등 무인기 분야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그룹은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첨단 소재 등 그룹사 차원에서 군용 드론 사업 전략을 구상하는 태스크포스를 조직했다. 3. 트럼프, 우크라 종전까지 대러 추가 제재 관세 강력 검토. 이윤희 특파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이뤄질 때까지 러시아에 대규모 금융제재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7일 현지 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러시아가 현재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두들기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휴전과 최종 평화협정이 합의될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은행 제재와 제재, 관세를 강력히 고려하고 있다
고 적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더 늦기 전에 당장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 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작업에 본격 착수한 이후 러시아를 향해 압박성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우크라이나 정권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등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논리를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쟁의 책임을 침공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돌리는 듯한 발언도 내놓아 비판받았다. 특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는 백악관에서 언쟁까지 벌이며 갈등이 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의 광물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돌아간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부 무기 지원과 정보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 서한을 보내 고개를 숙이고서야 갈등은 봉합 단계에 접어들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내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종전협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생산시설 등 인프라를 향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 미사일 67발과 무인기 194개를 동원한 공격이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린이 1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3. KF-16 좌표 입력 구형 버튼식 자동검증 시스템도 없었다. 6일 발생한 공군의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사소한 실수가 초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은 주력 기종인 KF-16 외 구형 버튼식 좌표 입력 시스템을 보완할 자동검증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군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2대의 KF-16 조종사 중 1번기 조종사, 4기 조종사 편대장급는 구글어스에 나타나는 군용 WGS-84 좌표체계상 위도 7개 숫자 중 1개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숫자 1개 잘못 입력으로 인근 승진과학화훈련장 표적지에서 무려 8km 떨어진 민가에 8발이 MK-82 폭탄이 무더기로 투하된 것이다. 1번기 조종사가 몰던 KF-16은 구형 버튼식이어서 조작 실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KF-16은 상대적으로 노후 기종이어서 신형 기종에 도입된 터치스크린이 없다. 위도나 경도 숫자를 1개만 잘못 입력해도 수 KM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작전 계획상 두 전투기는 폭탄 투하 당시 4,000피트, 약 1.2km, 상공에서 시속 833km 속력의 비행이 계획돼 있었다. 폭탄은 표적에서 8km 벗어난 곳에 떨어졌는데, 이때 잘못 입력한 좌표가 이러한 차이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폭탄이 떨어진 곳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30km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도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희로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신형 F-35 스텔스 전투기나 F-15K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좌표를 입력하고 화면에 표적지 지도가 표시돼 실수 확률이 낮다며 KF-16을 블록 70으로 개량했음에도 화면 입력 방식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F-16 구형 버튼식 은 국내 주력기로 131대가 도입돼 있다. 터치스크린이 도입된 F-35는 60기에 불과하다. 공군은 구형 버튼으로 누른 좌표를 통제소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연동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관계자는 항공기를 레이더상에서 관리는 하고 있었다면서 항공기가 임무 현장에 폭탄을 투하해야 하는데 투하하지 않아서 그때부터 폭탄을 찾기 시작했다. 항공기 관제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MK-82 폭탄은 주택가 인근에 1발, 비닐하우스에 1발, 성당 인근에 1발, 도로에 2발이 떨어졌고 인근 군부대에도 3발이 낙하했다. MK-82는 직경 8m, 깊이 2.4m 폭파구를 만들며 파편에 의한 살상 반경은 축구장 1개 넓이에 이르는 위력이다. 이번 훈련은 훈련탄이 아니라 폭약이 탄두에 실린 실무장 사격 훈련으로 하마터면 초대형 참사가 날 뻔했다. 1번기 조종사는 매뉴얼상 3단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조종사는 전투기 탑승 후 좌표가 입력된 저장 장치를 전투기에 연동할 때 비행 중 등 2차례 좌표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고 좌표 지점에 도착했을 때 맨눈으로 표적을 확인하는 등 총 3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군 당국은 1번기 조종사가 이 검증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종사가 입력한 표적 좌표를 통제관 등 다른 사람이 확인하는 과정은 없었고 최초 좌표 입력부터 표적 유관 확인까지 전 단계를 조종사 한 명이 오롯이 책임지는 구조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